우리의 희망 이야기, 통일 이야기 한마당의 진행을 맡은 진행자 서비영입니다. 북한 민주화 청년학생 포럼과 한국자유총연맹 리얼코리아는 우리 사회에 살고 있는 북한 이탈주민 출신의 청소년들과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함께하는 2014 남북 청소년 평화통일 의식증진 프로젝트 우리들의 희망 이야기, 통일 이야기 한마당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이런 말이 있죠. 이번 시간에는 어린 시절에 손꼽아 기다리던 명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2014 남북 청소년 희망 이야기, 통일 이야기 한마당을 진행하게 될 6명의 대학생을 소개하겠습니다. 자기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필주라고 하고요. 현재 남북동맹이라는 단체에서 홍보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은주이고요. 현재 서강대학교를 졸업하고 북한인권시민연합에서 간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탈북 대학생이고요. 보건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치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희은이라고 하고요. 지금 홍익대학교 불어불문학과 4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꽃제비 없는 북한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백경훈이고요. 미래를 여는 청년 포럼에서 조직운영 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신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재학 중인 박정인입니다. 네, 오늘은 또 학생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모여주셨는데요. 먼저 북한의 명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같은 한 민족이니까 당연히 설, 추석은 있겠죠. 북한에서만 지내는 명절 같은 게 또 있나요? 남한에도 있다시피 설, 그리고 음력설 등 추석 이렇게 다 있긴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북한에만 따로 있는 명절이 또 있죠. 김일성 생일과 김정일 생일. 네, 그러면 설이나 명절에는 어떤 걸 하나요? 솔직히 지금은 뭐 이제 한복을 차려입고 특히 김일성, 김정일의 생일을 민족 최대의 명절이라고 칭하는데 그런 날이 되면 이제 무도회죠, 일종의. 가서 이제 뭐 젊은 남녀 혹은 나이 드신 분들도 나와서 춤을 추기도 하는데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먹고 살기 괜찮은 사람들의 이제 생활이고 일반적으로 좀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명절에 큰 의미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북한의 경혜 학생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성군절 뭐 8월 25일, 정권 수립일 9월 9일 이런 날들이 있잖아요. 이게 어떤 날들인지 남한 친구들한테는 조금 생소한 날이거든요.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 그 뭐 정권 수립일이라 그래서 그 김일성이 이제 나라를 뭐 찾은 뭐 이런 뭐 노동당 창건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정권 수립일이라 그래서 9월 9일을 가장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고 이제 노동당 창건일이라 그래서 또 10월 10일이라고 또 명절이라고 또 그래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공휴일이고 이제 다 같이 놀면서 이제 뭐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탈북 대학생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요. 어서 빨리 통일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세기가 넘는 분단 속에서 남과 북이 이렇게 많이 달라졌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남한 대학생들도 많이 놀랐을 것 같은데요. 북한의 명절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점 평소에 있었다면 뭐 질문하시겠어요? 제가 예전에 책에서 봤는데 그 북한 명절에는 뭐 이렇게 당에서 선물 같은 거 나눠준다고 들었는데 뭐 어린이들한테는 과자를 나눠준다던가 그렇게 들었는데 혹시 받아보신 적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김일성과 김정일 생일에는 사탕 과자가 들어있는 봉지에 세상에 부럼 없어라는 문구를 적어서 1kg씩, 한 봉투가 1kg이거든요. 모든 아동들에게 나눠져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다니는 정도의 나이에 이제 학생들에게 나눠주는데 실제로 이전에 사탕이라든가 과자, 뭐 껌 같은 것들이 들어있는 것들이 되게 맛있었어요. 근데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 과자는 되게 푸석푸석하고 꽉꽉하고 그냥 일반 사람들이 어느 정도 뭐 쌀밥 먹고 사는 사람들은 그 과자를 안 먹을 정도로 이제 질이 엄청 많이 떨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명절날 같은 경우는 주민들에게 뭐 공장이나 직장에서 뭐 돼지
돼지고기 1kg, 뭐 간장 1병, 기름 1병 이렇게 나눠줬었어요. 근데 그것도 고난의 행군이 시기가 들어서면서 그런 것들 줄어들다가 아예 안 주거나 배급도 안 주는데 명절 공급도 사실 많이 떨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사탕 과자,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 생일날에 어린이들에게는 사탕 과자를 지금도 나눠주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김일성, 김정일, 그러니까 김 패밀리를 우상화하기 위한 진짜 그 과자를 받는 날만큼은 배고파 있던 아이들에게는 진짜 세상에 부러움이 없는 날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장군님, 원수님을 이제 칭송하게 되는 거지 그것이 어떤 진짜 아이들을 위해서라기보다도 자기들을 우상화하고 위대하고 어버이 같다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도구인 거죠. 사탕 하나 주는 것도 그냥 주는 게 아니었군요. 혹시 다른 질문 있으세요? 보통 한국에서 명절 되면 온 친척이 모이기 위해서 민족 대이동을 한다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오고 지역 간의 이동이 활발한데 제가 알기로는 북한에는 이동의 자유가 없다고 들었는데 혹시 다른 지역에 있는 친척분들은 어떻게 만나는지가 궁금합니다. 예, 이제 북한에는 이제 교통을 말씀했다시피 이제 자유가 이제 없어요. 이제 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일단은 뭐 전기가 없어서 기차가 안 다니는 이유도 있고 그리고 자가용을 갖고 있지 않는 이유도 있을 테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출신 성분이죠. 북한에서 일명 그 김일성의 항일혁명투쟁 시 그 핏줄이 있는지 그런 관계가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이제 평양에 갈 수 있는 조건이 되고 예, 그런 게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출신 성분이 다 되고 뭐 여건이 돼도 또 한 가지 걸리는 게 평양에서 승인이 떨어져야 갈 수가 있어요. 평양 가는 것도 그렇고 다른 지방 가는 데도 있어서도 열차를 타면 그 통행증이라는 검사를 받아서 그게 이제 유효기간이나 이런 게 다 그 통과가 돼야 인증이 돼야 이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북한의 명절이라는 게 아까 들어봤을 때는 뭐 아이들에게는 선물 세트를 주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이동의 자유도 어찌되면 막혀 있는 건데 그러면 어찌 보면 우리 아이들이나 아니면 우리 또래에게 명절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지 궁금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요즘 친구들은 과거 90년대 중반, 2000년대 초반처럼 그렇게 물론 여전히 힘든 사람들이 있지만 많은 친구들은 좀 괜찮게 살고 있다라고 봐도 이제 거짓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명절이라고 하면 자기네끼리 모여서 뭐 기타 치고 그러니까 손풍금이라고 하는 걸 하면서 뭐 자기네끼리 먹고 놀고 음식을 만들고 하기도 하고요. 우리처럼 송년회를 한다고도 해요. 그래서 송년회 같은 데도 모여서 각자 뭐 회비처럼 일정의 금액을 이제 각자 더치페이처럼 내서 그 금액을 가지고 음식을 사서 누구누구네 집에 모여서 같이 노래 부르고 춤추고 노는데 사실 이런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 모여서 놀 때 거의 3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일 잘 노는 친구들은 한국 노래를 부르면서 한국 춤을 추는 친구. 그 이류죠. 이제 좀 못 노는 친구들은 중국 노래를 부르면서 중국 춤을 추는 친구. 좀 찌질하다, 좀 왕따 수준에 가는 친구들이 북한 노래를 부르면서 북한 춤을 추는 친구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보면 청소년들의 문화, 뭐 젊은이들 문화는 되게 한국적인 것들을 많이 따라가고 있고 실제로 한류가 북한에 있을 정도로 많이 청소년 문화는 그런 명절이라던가 이런 분위기는 많이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중국 국경의 문화와 또 그 외 지역의 문화가 또 다르지 않나요? 그렇죠. 당연히 이제 뭐 솔직히 평양에서는 지금 한국 드라마 이런 것들도 돌려보기는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양이라는 것이 고난의 행군 시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경북도에서나 이런 지역에서 굶어 죽어갈 때 비록 그쪽에서는 굶어 죽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지역보다 그러니까 평양 외 지역보다 평양 안에서 자유가 더 제한되어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고위층 간부들 자녀 외에는 일반 사람들은 더 통제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해도 이제 맞는 말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드라마나 이런 걸 몰래 보기는 하지만 함경북도 지역보다는 위험성이 좀 더 높고 또 함경북도 지역에서처럼 자유롭게 뭔가 춤추고 노래 부르고 한국어를 하기에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는 거죠. 네, 북한의 명절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앞으로 통일 한국의 최고의 명절은 바로 통일이 된 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과 북의 헤어진 가족들이 다시 만나고 더 이상 분단에 따른 아픔도 없이 더 큰 미래의 한국으로 발돋움하는 그날.
그날이 어서 빨리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명절하면 또 음식을 빼놓을 수가 없죠. 요즘 북한 음식도 한국에서 소개가 많이 돼서 저도 평양냉면, 두부밥 이런 것들은 이름을 다 들어본 것 같습니다. 북한의 대표적인 명절 음식에 대해서도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혹시 북한에서는요, 추석에 어떤 음식을 먹나요? 추석, 제가 살던 곳이 너무 못 살았나요? 제가 추석에 이제 맛있는 거를 먹어본 기억은 별로 없고요. 이제 특별히 하면 이제 설날, 그리고 음력설도 그렇게 많이 안 세는데 제일 가장 크게 세는 명절이 이제 설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날에는 이제 송편, 대표적인 음식, 송편, 찰떡, 그리고 설기떡이라고 하죠. 이제 그런 종류의 떡들을 하고 그다음에 그 명절 설날 외에 저희가 이제 일반 서민들이 해 먹을 수 있는 떡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쑥떡이에요. 그래서 산에 가서 이제 직접 가서 쑥을 캐다가 뜯어다가 이제 저희가 만들어 먹는 거죠. 그렇게 해서 특별한 날을 제외하고 먹을 수 있는 떡이 쑥떡. 뭐 그 정도로 볼 수 있고. 그래도 많이 구할 수 있어서. 산에 가면 많으니까요. 산에 가서. 네, 음식 이야기를 하니까요. 벌써 군침이 도는데요. 음식 외에도 북한에서 명절날 하는 특별한 놀이 문화가 또 있나요? 있죠. 있는데 이제 그 어른들은 집에서 이제 카드, 일종의 그 중국에서는 뭐 풍수라는 그 카드 놀이도, 그리고 전통 놀이인 윷놀이도 있고, 그리고 남한에서는 그거를 꼰이라고 부르나요? 육각형으로 이렇게 넘어 다니는 게 있는데. 북한에서 꼰이라고 하고 여기. 남한엔 그런 거는 우리 같은 게임 방식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그런 것도 체스 있고. 체스 비슷. 그래서 그렇게 놀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린 친구들은 나가서 이제 우리 남한 친구들 보게 되면 컴퓨터방, 혹은 오락실, 다양하게 이렇게 전자기기를 가지고 노는 오락을 많이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이제 나가서 남자들은 제기차기를 하든가 아니면 그다음에 여자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제기 뿌리기라고 해서 어찌 보면 여기 남한의 피구 같은 그런 놀이도 하고 이제 밖에 나가서 아이들은 어울려 노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네, 서로의 문화가 조금씩은 다르지만요. 그래도 명절날 사랑하는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음식을 하고 같이 즐기는 모습은 모두가 똑같은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품에 안긴 2만 7천여 탈북자들 중에서도 가족끼리 함께 온 탈북자도 있지만요. 호를 단신으로 온 탈북자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특히 명절이 되면 북에 남겨놓은 가족들이 생각나고 많이 외로울 것 같은데요. 탈북자분들 중에서 남한에서는 명절을 어떻게 보내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또 감사하게도 어머니하고 같이 와서 혈혈단신은 아닙니다만 이제 고향 생각이 제일 많이 나는 때가 명절인 것 같아요. 설, 그리고 음력설, 그리고 이제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추석. 특히나 추석 때는 그래도 고향 생각이 가장 많이 나죠. 그래서 그럴 때는 추석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집에서 상을 차리거나 이러는데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지인분들은 이제 임진각 쪽에 거기 가서 북한을 바라보면서 죄도 지내고 또 거기서 이제 북한을 바라보면서 고향 생각도 하고 그렇게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엄마 언니랑 같이 오긴 했는데요. 저희 집엔 명절이 따로 없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 명절 세는 것도 습관이고 또 가족이 많고 친척이 있어야 명절에서 모이거나 할 텐데 사실 저희는 엄마 언니 셋이다 보니까 그냥 셋이 가서 외식하는 날이 명절일 정도의 그냥 개념처럼 저는 명절날에 딱히 뭔가 챙길 것도 없고 만나러 가야 될 사람도 없고 그냥 셋이 집에 있어요. 좀 해먹기 약간 귀찮아하는 것도 있어서 가끔 외식하면 오늘이 명절이다, 오늘이 생일이다 라고 할 정도로 근데 좀 그런 것들이 외로운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도 사실 가족, 친척 그러니까 자매들, 그러니까 위에 언니, 아래 남동생 다 북한에 있거든요. 물론 연락은 안 닿고 있지만 어머니 아무 말씀은 안 하셔도 그런 날 되면 남들은 다 서로 만나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고 연락도 안 되고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니까 그런 날 되면 진짜 그런 것들이 궁금해지기도 하고 또 특히 외로워지기도 하고 하죠. 네, 그렇군요. 경혜 씨는 명절에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좀 외로움을 좀 많이 타서요. 이제 북한에서부터 친한 친구들이 같이 왔어요. 여기 와서 다 만났지만, 그래서 이제 저희 집이나 아니면 친구네 집이 이제 비면은 그 집 가서 이제 북한 음식을 해서 같이 만들어서 먹고요. 뭐 고스톱도 치고, 뭐 카드도 치고, 그땐 그랬었지 이러면서 그냥 좀 추억 얘기하고 그렇게 지내요. 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남한 대학생들도 생각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명절에 외로움을 겪는 탈북자분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 다시 북한으로 가고 싶다는 탈북자분이나 최악의 경우 자살을 생각하는 탈북자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까요? 우리 남한 친구들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실 한국의 명절 문화를 바라보면 그러니까 가족은 있으나 이웃은 없다라는 그런 말이 탈북자들을 더 외롭게 만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는 북한 이탈 주민들은 보통 그들끼리 모여서 지낸다고 하는데 그렇게 모일 수 있는 장을 좀 더 활발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요즘 명절 때 저희 한국을 바라보면 뭐 제사도 지내고 가족끼리 보내는 시간도 많지만 그러니까 여행을 가는 가족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여행을 그러니까 북한 이탈 주민 들과 함께 이렇게 명절 같이 보내는 그런 장을 더 만들었으면 좋겠다. 우리 마지막으로 희은 학생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제 생각에는 그렇게 거창하게 제도 개혁을 한다든지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탈북자분들한테 우리가 당신들 곁에 있다, 항상 우리가 당신들의 이웃이다, 가까이 있다 이런 느낌을 주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서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사람들이 만나는 그런 만남의 장이 인터넷이잖아요. 그리고 특히 SNS 같은 데서 서로 소통하고 항상 뭐 댓글을 달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서로 친해지는데 그런 탈북자 분들과 그냥 뭐 세계 여러 많은 사람들 사이에 그런 SNS를 통해서 이렇게 소통의 장을 열어가면은 그게 조금 더 뭐 우리가 당신들 곁에 있습니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또 요즘 시대에 맞춘 아주 좋은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남북 대학생들과 함께 명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남북 대학생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서 저는 잠시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탈북자들도 더 이상 외롭지 않게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명절을 보내는 상상. 남한과 북한의 이산가족들이 한 방에 모여서 따뜻한 밥 한 수를 입에 떠넣는 상상이요. 이런 상상이 상상으로만 그치지 않고 현실이 그 통일의 그날이 어서 빨리 오길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통일 이야기 한마당 15번째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